페이지 62쪽에 페이지 62쪽입니다.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하고 g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 g의 역함수를 g 인버스라고 우리가 할 때 자,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f의 역함수를 구하면 걔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야.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냐? 앞에서 여집합의 여집합, 부정의 부정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 역함수의 역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가 될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이게 f였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f 인버스가 될 거고 다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f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역함수를 y에서 x로 가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어. 그거의 역함수 x하고 y 다시 바꾸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합시다. 두 번째,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합니다. 합성을 한대. 그러니까 f 인버스를 하고 f 이 두 개에 대한 합성. 뭐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f 인버스를 먼저 하고 f. 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 교문 붙이면 되나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합성 함수는 이 뒤에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어.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a라는 값이 b로 대응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f가 간 거지. f의 역함수는 이 y에서 다시 x로 가는 함수잖아. 이게 이제 f의 역함수라고 합시다. 역함수. a가 b로 갔어요. 그럼 b는 어디로 가죠? b는 다시 a로 가야죠. 왜냐면 역함수니까. f를 통해서 a가 b로 갔는데 다시 역함수를 통해서 b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 그럼 a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결국에는 최초에 있는 이 a가 다시 그대로 나와버린 거야. 어떤 함수의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a가 a로 갑니다. x가 x, b가 b.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순서를 바꿨어요. x에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 이 역함수가 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함수 역함수 b를 a로 보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f에 의해서 다시 x에서 y로 가라. 역함수의 입장에서 b가 a로 갔다는 얘기는 이 f라는 함수는 a가 b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b가 b로 가는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죠. a가 b로 b가 다시 a로, b가 a로 a가 다시 b로.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함수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야. f를 먼저 하고 f 인버스를 나중에 한 이 합성함수에 내가 x를 넣으면 얘는 그냥 x가 다시 도로 나온다. x가 f를 통해서 역함수를 따라 움직이면 다시 x로 돌아온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f 인버스가 있으면 여기다 내가 x를 넣어요. 그럼 얘는 다시 x로 돌아오더라. 이걸 또 우리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y는 x.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도 다시 x가 나오는 거야.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가 넣으면 2가 나오고. 어떤 함수와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한 함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함수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그래프로 놓고 보면 이런 의미거든. 여기 x가 있고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놈의 의미가 이쪽에 있는 x가 대응이 돼서 y가 됐어. 근데 다시 역함수를 따라서 이 f를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다시 f 인버스로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거야. x에서 출발해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돌아오니까 얘네들은 그냥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꾸로 이쪽에 있는 y가 역함수를 통해서 x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와. 그러니까 y를 넣으면 y가 되는 거야.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합성은 언제나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합성함수는요.
합성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F 서클 G하고 G 서클 F는 완전 달라요. 얘는 다른 함수예요. G를 먼저 하고 F 한 거고 F를 먼저 하고 G를 하는 거야.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순서.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함수 F하고 F의 역함수는 얘네들 함수 자체는 같은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서를 바꿔도 되는 교환 법칙이 얘네들은 성립하는 그런 함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세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G 서클 F, F를 먼저 하고 G를 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야. 이렇게 갔어. 그리고 여기서 G를 따라가. 이게 이제 한 방에 가는 걸 우리가 F, G 서클 F. 나중 먼저 가는 걸 뒤에다 쓰죠. G 서클 F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원해요. 이거의 역함수라고 하는 건 자, 얘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G 서클 F의 역함수가 되겠지. 그제? 자, 여기에 있는 A가 B로 갔고 B가 다시 C로 간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얘를 한 방에 갔던 이 과정을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그럼 넌 어떻게 갈래?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가는 방법이 차근차근히 가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왔으니까 이 C에서 출발해서 B로 돌아가야 돼. G의 역함수. 그리고 B에서 다시 A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이건 F의 역함수가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G 서클 F, F에서 F 따라 G를 따라 이렇게 갔던 저걸 거꾸로 돌아오려면 G의 역함수를 먼저 해야 된다. F를 먼저 하고 G를 한 거잖아. 그러면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F의 역함수를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G 서클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가 나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중에 F를 먼저 하고 G를 한 거예요. 그러면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F의 역함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기호상으로 보면 G하고 F가 바뀌면서 역함수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간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 돌아오려면 나중에 한 걸 먼저 하고 먼저 한 걸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G 서클 F의 전체 역함수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이런 성질이 세 가지가 역함수의 성질이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어떤 함수 F와 그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역함수하고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가 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를 거꾸로 따라오다 보니까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더라. 순서가 바뀌어서 역함수를 따라와야 된다. G 서클 F의 전체 역함수는 F의 역함수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G의 역함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첫 번째 88번부터 가자. 88, 93 주어진 함수 fx가 2x와 gx라는 함수는 x-1이 있어요. 자, 이 함수에 대하여 88번의 경우에 f 인버스에 f 4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역함수의 성질 두 번째에 의해서 자 f라는 함수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는 조건하에 쟤네들은 볼 것도 없어요. 얘는 4가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4가 그대로 나와야지. 그게 바로 이 항등함수라는 뜻인 거야. 항등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f와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했을 때 내가 4를 넣으면 4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응?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쟤네들은 무조건 같은 값이 나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 89번도 결국에는 f하고 f의 역함수에 대해서 합성을 해서 여기다 5를 대입해라. 뭐 대입하면 5지. 왜? 함수 f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니까. 90번은요 f의 역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래. 그럼 이거는 그냥 f에다 1 대입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fx로 돌아오는 거니까 f에다 1 집어넣으면 그냥 2 되는 거죠. 자, 봐봐. 88, 89는요. 여기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야.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라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f1 구하면 되는 거지. 92번도 마찬가지야. 9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f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자, 여기는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잖아. 그지? 자,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배웠는데 합성함수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돼. 근데 결합 법칙은 되죠. 결합 법칙. 그러니까 누군가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제 91번에 있는 것은 세 개의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f하고 f 인버스를 얘네들 두 개를 이렇게 합성할 거야. 먼저. 그리고 여기다 g를 할 거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g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게 먼저 하는 게 맞아. g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걸 먼저 한 거고 얘는 미리 먼저 만들어 놓기만 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f하고 f의 인버스의 합성함수는 그냥 항등함수인데니까 i 되는 거야. 얘는 i만 남아요. i 서클 g가 되는 거지. i 서클 g.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우리 앞에서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거야. 얘는 있으나 마나니까 g2가 남겠죠. gx에다 2 집어넣으면 답은 1이 될 거예요. 1이 될 겁니다. 자, 훅 들어온 게 있네요. 여기 몇 가지 훅 들어와서 이거 뭐야? 그 훅 들어온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f 서클 f 인버스 서클 g 해서 여기다 2를 대입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합성함수다. 그치? 합성함수가 3개 이상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결합법칙을 써도 된다. 그 결합법칙이 여기에 f, g, h가 이렇게 있을 때 이 h하고 g하고 h를 먼저 해도 되고 f 서클 g 하고 요 h를 해도 된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자리는 바꾸면 안 돼. 왜냐면 합성함수의 가장 핵심은 순서거든. 뒤에서부터 하는 거지. h하고 g하고 f 하는 거잖아. h하고 g하고 f 하는 거야. 이런 먼저 h 한 다음에 g를 한 거지. 이거는 뒤에 거 먼저 한 거지. 그리고 f 한 거잖아. 이게 합성함수인데 얘는요 f하고 g하고 f를 합성을 했어요. 근데 얘를 먼저 한 게 아니고요. h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먼저 만들 때도 g하고 f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h를 한 거에다가 g하고 f 한 거를 그 다음에 집어넣을 거니까 순서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결합법칙인 거거든. 결합법칙은 미리 만들어 놓는다의 의미지 제일 먼저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들어 놨다. 합성의 시작은 뒤에서부터 가는 거야.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순서는 안 바뀐 거야. 순서가 바뀌는 건 이런 상황인 거죠. F 서클 G하고 G 서클 F. 이렇게 써져 있어야 순서를 바꾼 거죠. G를 하고 F 했다, F하고 G 했다. 이 얘기거든. 얘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합 법칙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합 법칙은 써도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한 게 F 서클 F 인버스를 먼저 걸어로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G를 나중에 이제 시작은 사실 G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제 항등함수가 된다. 그지? 항등함수가 된다. 두 번째 개념 들어갔죠. 어떤 함수 F와 그의 역함수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와 F에 대한 합성함수는 IX 그냥 항등함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합성함수에서 배웠는데 F 서클 I 서클 F 그러니까 항등함수와 F의 합성함수는 그냥 F가 돼요. 이 I는요 있으나 마나한 함수거든요. 이 I는 그냥 Y는 X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집어넣으면 또 그냥 X 되는 거 아니야. 큰 의미가 없어요. I니까 이게 결국에는 G만 남아서 G에다 2 대입한 결과만 구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92번도 볼게요. 92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92번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F 서클 G 하고 여기다 인버스 그리고 서클 F 그 다음에 여기다 8을 집어넣거라 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우리 역함수의 성질 세 번째에 의해서 F 서클 G의 인버스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F. 요 가운데 부분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를 자리를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지? F 서클 G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순서 바꿔서 써야 되죠? 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요 괄호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 F 서클 G의 인버스 서클. 요 괄호의 위치를 이쪽으로 몰아갈까? F 인버스의 F 쪽으로. 내가 요 가운데 있던 괄호의 위치를 F 인버스하고 F를 짝 지어주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왜? 인버스 역함수와 F 사이의 합성함수는 얘가 항등함수 되거든.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라고.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F 서클 G의 인버스의 8 이렇게 남는 거야. 응?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F의 G 인버스 8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G 인버스 8 먼저 구합니다. G 인버스 8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가도 되고요. 저기 주어져 있는 gx가 x-1이니까 요놈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x에다 1 곱하고 1을 뺐으니까요. 나는 1을 더하고 다시 1로 나눌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역함수 나와요. 이 역함수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 x 플러스 1이라는 이 역함수에다 8 집어넣으면 g 인버스 8이 9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여기 이 자리가 9로 바뀌는 거야. 9로 바뀌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9를 구하면 되고, 9에다가 2 곱하는 게 fx니까 18이 답이 되겠죠? 18이 답이 될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할 수도 있어요. g 인버스 8을 구할 때 g 인버스 8의 값을 a라고 두세요. 그러면 g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8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역함수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꿀 때 x, y를 바꿔주면 되니까 8과 a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여기 gx에다가 a-1이 8이야. 그러니까 a는 9야. 그러면 똑같이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 a가 g 인버스 8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잘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했을 때가 더 잘하는 거다. 93번은 F 서클 G 서클 F 묶어서 인버스 서클 F 그리고 요놈에 대해서 3 이걸 구하래요. 구해보면 주어진 걸 일단 풀어줄까요? 풀어주면 F 서클 요거 자리 바꿔야 되죠?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F라고 할 거예요. 가운데 있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괄호의 위치를 결합법칙에 의해서 요 앞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게 되면 다시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되면서 있으나 마나 G 인버스 F의 3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 인버스의 F3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F3은 fx가 2x니까 F3은 6이 되겠죠? 그럼 G 인버스 6이 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얘를 a라고 두면 GA가 6이 되는 a를 구하면 된다. gx가 x 빼기 1이니까 a-1이 6이 되는 a의 값을 구하면 a는 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요 a가 여기 들어가는 요 g 인버스 6의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했는데 요 하단에 있는 한 2개, 3개 정도 91, 92, 93, 뭐 91까지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92번과 93번 정도의 이런 식의 정리는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겠죠. 요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거예요. 자, 94번도 볼까요? 94번. 할만하죠?
지금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의 세 가지 성질이라고 하는 게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지?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어떤 함수의 역함수와 그 함수를 합성하면 함수와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네들은 사실 교환 법칙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함수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1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2가 되는 들어가는 x값과 나오는 y값이 같은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죠. 그리고 어떤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와 이 역함수를 섞어준 거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얘가 합성함수 순서를 갔잖아. f를 따라갔다 g를 갔어. 그럼 이놈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려면 g의 역함수를 거쳐서 f의 역함수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계 모양상으로 봤을 때 마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역함수의 개념을 놓고 보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뭐 할만합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자, 94번인데 94, 98번은 94에서 98번까지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gx라는 함수는 3x 빼기 2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함수에 대하여 94번부터 이제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값들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게 의미가 됩니다. 자, f 서클 g의 역함수에 3을 대입해라, 마이너스 3을 대입해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씩 구해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할까요? 역함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잡기 위해서 그냥 애초부터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놓고 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놓고 가자. 계속 두고두고 써먹자. 요 문제들,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연습도 좀 하고, 역함수가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서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그리고 x하고 y를 바꾸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즉 저기 주어져 있는 f의 역함수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놈하고 똑같은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다룰 필요가 있겠죠? 역함수가 똑같네요. 그죠? 똑같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gx도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y는 3x-2라고 두고 3x는 y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를 넘겨주고 x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y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x하고 y를 바꿔서 마지막 거 좀 정리하면 g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y, 3분의 1의 x, 3분의 2 라고 하는 이 함수가 주어진 gx의 역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fx, gx,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를 모두 구해놨습니다. fx, gx, 그 다음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모두 구해놨습니다. 또 구해져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94번이 f서클 g의 역함수, f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자. 그럼 얘는 g의 역함수 서클 f의 역함수라고 봐야 되지? 그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거슬러 가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뀐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f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역함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 역함수의 값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1, 4가 되겠네. 4를 g의 역함수에 집어넣는 거지? 그럼 3분의 4, 3분의 2, 3분의 6. 결국에 2만 남겠네. 2. 너무 막 했나요? g의 역함수에 f의 역함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고,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얘는 4가 됐고 4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2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지? 95번은 f 인버스의 서클 g의 전체 인버스 9를 대입하래요. 9.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앞에 걸 뒤로 빼야 되니까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가 뒤로 가야 되고요. g의 역함수가 앞으로 빠지겠지?
여기다가 9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치? 이거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F9. 9가 fx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9 더하기 1. 8 되는, 마이너스 8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G 인버스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2, 마이너스 2 남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6 되니까요. 마이너스 2가 남아요. 95번. 합성함수의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계값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96번은 F서클 G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그러면 G 인버스의 인버스 앞으로 나오고요. F의 인버스가 뒤로 빠질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죠. F의 역함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됩니다. 2. 2를 GX에 대입하면 3 곱하기 2, 6에서 2 빼니까 얘는 4가 되겠죠. 4. 4가 돼야 돼. 자, 97번. 97번은 G 서클 뭐 이게 또 앞에 했던 것처럼 복잡한 거 나오네. G 서클 F 서클 G의 역함수의 역함 G 이게 돼 있지. 내가 7이야. 7 대입하는 거 이렇게. 여기 풀어줘야죠. 일단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G 서클 G의 역함수 서클 F 역함수 서클 G 여기다 7 대입하는 거야. G하고 G의 역함수는 항등함수가 될 거니까 남는 거 F 서클 G F의 인버스의 서클 G 여기서 7 대입하는 거지. G에다 7 집어넣으면 7, 3, 21 빼기 2, 19가 될 거고 그치? 19가 F의 역함수 여기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19 더하기 1 마이너스 18 여기 97번에 대한 답입니다. 97번 98번 F 서클 F 인버스 서클 G에 여기가 인버스의 합성함수 역함수 F 인버스 됐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것을 또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니까요. 역함수를 풀어야지. G의 역함수 F, F의 역함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합성이 붙어 있잖아요. 어차피 교환은 안 되지만 이게 붙어 있으면 이 자리가 항등함수가 되면서 있으나마나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F 서클 G의 인버스가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게 되는 거고 F G 인버스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2,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저기는 fx에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2만 남게 됩니다. 지금 94번부터 98번까지에 있는 5개 문제의 경우에 fx와 gx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함수값들을 구해 나가는데 이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성함수, 역함수들 사이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우리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겠죠. 내는 과정에서 조금은 단순하지만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섞어서 낼 수 있는 함수값 구하는 문제들은 뭐 이런 형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92번, 93번, 97번, 98번처럼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주어진 문제들을 차분히 여러분들이 순서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얘네들의 목적이 뭐 크게 어렵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역함수의 성질을 똑바로 아느냐 이걸 갖다 묻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어서 가면 됩니다.